혹시 은은하게 나는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이거 나한테서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가 아니니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지적한 나이가 든 여성들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8가지 뜻밖의 화장실 습관을 다룹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간단하고 실용적인 해결책도 알려드리니 언제나 상쾌하고 자신감 넘치며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나이에 상관없이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자격이 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파트 1. 아래쪽에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경험은 제 개인 위생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매일 샤워할 때마다 깨끗함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온몸을 거품 가득한 향기로운 비누와 바디워시로 구석구석 씻어내곤 했습니다. 특히 민감한 부위는 더 철저히 관리했죠. 완벽한 청결로 금메달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비누를 많이 사용할수록 더 상쾌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국 진열대에 늘어선 꽃향기 나는 여성용 위생용품들은 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가장 친한 친구들도, 심지어 제 의사도 수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저에게 이 과도한 세정 습관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민감한 부위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질 생태계는 유익한 박테리아와 pH 수준, 보통 3.8에서 4.5 사이를 적절히 유지해 감염을 막고 건강과 무취 상태를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시스템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각 구성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한 비누, 향이 강한 바디워시, 심지어 순한 여성용 위생용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까지 사용하게 되면 이 조화로운 시스템에 방해 요소가 생깁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화학물질, 향료,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산도를 파괴해 유해한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냄새, 자극감, 심지어 세균성 질염이나 곰팡이 감염 같은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과도하게 청결을 유지하려다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는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왜 상쾌함을 유지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지 위아해했습니다. 결국 제 산부인과 의사와의 솔직한 대화가 저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질은 자체적으로 세정 기능을 수행하며 내부를 닦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질 내부는 점액을 생성하여 죽은 세포와 박테리아를 자연스럽게 배출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합니다. 외부 부위, 즉 외음부는 따뜻한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만약 클렌저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향이 없고 pH 균형이 맞춰진 민감 부위를 위한 전용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외부 피부에만 소량을 사용하고 절대로 내부에 사용하지 마세요. 물티슈, 스프레이 또는 질세정제, 도우시와 같은 제품들은 상쾌함을 약속할 수 있지만 종종 건조함, 가려움증 혹은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믿으세요. 몸의 리듬에 덜 간섭할수록 더 건강하고 상쾌함을 느끼실 겁니다. 만약 지속적인 냄새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비누 사용을 늘리기보다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세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똑똑하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겨두세요. 파트 2. 수건을 자주 세탁하지 않는 것.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목욕 수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건을 세탁한 게 언제인지 떠올려 보세요. 잠시 고민하게 되시나요? 저 역시 한때 수건을 욕실에 너무 오래 걸어두곤 했습니다. 제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샤워 후엔 몸이 깨끗하니까 수건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은 샤워 후에도 피부에 희미한 퀴퀴한 냄새가 남아있음을 느꼈을 때였습니다. 제 위생 루틴을 방해하는 건 다름 아닌 제 수건이었죠. 여기엔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목욕 수건은 습기를 잘 흡수하며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매번 몸을 닦고 나서 수건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욕실에 걸어두면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미생물에는 피부 박테리아, 곰팡이, 심지어 곰팡내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뿐 아니라 깨끗한 피부에 다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효율성이나 물 절약을 이유로 같은 수건을 일주일 내내 사용했던 사람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죠. 환경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 피부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수건을 세균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3에서 4회 사용 후 세탁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습도가 높은 환경에 살거나 창문이 없거나 환기 시스템이 약한 욕실을 사용하신다면 사용 후 2번마다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더 쉽게 실천하는 방법은 수건을 회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3장의 수건을 준비하세요. 하나는 현재 사용 중인 것, 하나는 세탁 후 건조 중인 것, 나머지 하나는 깨끗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젖은 수건을 사용할 일은 없게 됩니다. 또 다른 팁은 수건이 사용 후 완전히 건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건을 걸 때는 완전히 펼쳐서 수건거리에 걸어두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욕실이라면 소형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저는 수건을 더 자주 세탁하고 올바르게 건조시키기 시작한 이후로 피부가 더 깨끗하게 느껴지고 욕실 공기도 더 상쾌하며 그 키키한 수건 냄새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효과를 가져왔죠.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 3. 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이제 현실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발은 솔직히 가장 매력적인 대화 주제는 아니죠. 우리는 발을 최소한으로만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에 가려져 있으니 더욱 그렇죠. 저도 한때 발 관리를 완전히 소홀히 했습니다. 제 샤워 루틴은 물이 발 위로 흘러내리도록 두고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살짝 문지르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발을 철저히 문지르거나 발가락 사이를 말리는 일은 없었죠. 눈에 띄게 더럽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에 띄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활동적이거나 땀을 많이 흘리지도 않은 날에도 신발에서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매우 당황스러웠고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 변화에 있습니다. 젊은 피부는 자연스럽게 죽은 세포를 더 잘 떨어뜨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과정이 느려집니다. 특히 발 뒤꿈치나 발가락 사이처럼 각질이 쌓이기 쉬운 부위에 죽은 세포가 축적되고 이는 악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게다가 발에는 25만 개가 넘는 땀샘이 있어 쉽게 땀을 흘리는데 이 습기와 각질이 결합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단순한 발 세정 루틴으로 인해 죽은 피부와 습기가 남아있어 발이 은근한 악취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샤워할 때마다 발에 최소 1분을 집중합니다. 부드러운 수건과 순한 무향 비누를 사용해 발 전체를 부드럽게 문질러 닦습니다. 특히 발바닥, 뒤꿈치, 그리고 박테리아와 습기가 잘 숨어있는 발가락 사이를 신경 써서 세정합니다. 주 1회는 각질 제거 도구, 예를 들어 돌가루 또는 발파이를 사용해 각질을 제거하지만 자극을 피하기 위해 너무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정 후 발을 철저히 말리는 것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사용해 발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 말리고 발가락 사이도 꼼꼼히 닦아 남아있는 습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여름철이나 오랜 시간 신발을 신어야 하는 날에는 양말이나 신발 안에 항균성 발 파우더를 살짝 뿌려 습기와 냄새를 예방합니다. 발 관리는 단순히 냄새를 제거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일꾼인 발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발을 소홀히 하면 무좀, 갈라진 뒤꿈치, 심지어 감염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처럼 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성 여러분, 발에 마땅한 사랑을 주세요. 샤워할 때 조금 더 신경 쓰고 철저히 말리고 때때로 발을 돌봐주세요. 예를 들어 편안한 족욕이나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이 신선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며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발은 여러분의 몸과 자신감의 기반입니다. 파트 4.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 물 내리기. 이제 처음에는 웃음을 자아낼 수 있지만 놀라울 만큼 심각한 의미를 지닌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변기 뚜껑을 연 채로 물을 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기발한 과학 실험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웃기지 않으며 이는 확고한 연구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둔 채로 물을 내리면 변기 플룸, 토일렛 플룸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분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세균, 바이러스, 기타 불쾌한 입자들을 포함하여 놀라운 속도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에어로졸 입자는 6피트, 약 1.8m 이상까지 퍼질 수 있으며 공기 중에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떠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미세한 물방울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욕실 곳곳에 가라앉습니다. 무심코 세면대 위에 놓인 칫솔, 빗, 수건, 심지어 매일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까지도 잠재적으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을 내리는 동안 근처에 서 있다면 이러한 입자들이 피부에 닿거나 심지어 흡입될 수도 있습니다. 공기청정제, 향이 나는 변기 세정제, 기타 화학 제품이 있는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변기 플룸은 단순히 생물학적 오염물질뿐 아니라 화학적 잔여물도 퍼뜨릴 수 있으며 이는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항상 물을 내리기 전에 변기 뚜껑을 닫으세요. 이 습관을 들인 후 제 욕실의 청결함과 신선함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쾌한 요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변기 뚜껑을 닫으면 세균 확산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쌓일 수 있는 미묘한 냄새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욕실이야말로 진정으로 청결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영상을 시청 중이고 이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파트 5. 같은 속옷을 입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번에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한 번쯤은 경험했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밤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하고 좋아하는 편안한 잠옷을 입고 침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속옷을 갈아입어야 할까?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마라톤을 뛴 것도 아니잖아. 특히 속옷이 편안할 때는 하루 종일 입었던 걸 그대로 입고 자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무해해 보이는 선택이 위생과 편안함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집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은 격렬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땀, 피지, 습기를 생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피부세포와 세균과 함께 속옷에 쌓입니다. 같은 속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면 이러한 것들이 따뜻하고 밀폐된 환경에서 몇 시간 동안 피부에 그대로 밀착됩니다. 이는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 됩니다. 특히 속옷이 나일론, 폴리에스터, 스판덱스와 같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졌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소재는 천연 섬유보다 통기성이 떨어져 습기가 더 잘 차고 시간이 지나면 피부 자극, 습기 증가, 그리고 아침까지 남아있는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의사와 피부과 전문의들은 취침 전에 낮 동안 입었던 속옷을 깨끗한 새 속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공기순환이 잘 되고 습기를 흡수하는 면이나 기타 통기성 좋은 천으로 된 속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과감한 선택으로는 잠잘 때 속옷을 아예 입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피부가 최대로 숨 쉴 수 있게 해주며 자극 위험을 줄이고 민감한 부위를 더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아침에 상쾌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이 변화를 시도한 후 아침 일과가 미묘하지만 확실히 개선된 것을 느꼈습니다. 사소한 변화지만 의외로 럭셔리한 느낌을 주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파트 6. 욕실 쓰레기통을 청소하지 않는 것. 이제 많은 사람이 경험했거나 적어도 한 번은 소홀히 했을 법한 또 다른 문제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저도 욕실 쓰레기통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변기 옆에 뚜껑이 있는 작은 쓰레기통을 두고 사용한 휴지, 면봉, 위생용품, 기타 자잘한 것들을 버리곤 했습니다. 제 루틴은 간단했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차면 비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쓰레기통이 제 깔끔한 욕실을 은밀히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작은 쓰레기통이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와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 예를 들어 젖은 휴지, 사용된 위생용품, 심지어 무해해 보이는 화장솜까지도 소량의 습기와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갇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며 이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환경은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키키하거나 신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며 욕실 표면을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 제 욕실이 은은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욕실에서 익숙해진 냄새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제가 욕실 쓰레기통을 충분히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며 최소한의 노력만 필요합니다. 지금은 욕실 쓰레기통을 며칠에 한 번씩 비우고 가득 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우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소독 스프레이나 식초 기반의 클리너로 쓰레기통을 철저히 닦아 남아있을 수 있는 세균이나 냄새를 제거합니다. 또한 추가로 쓰레기통 바닥에 베이킹소다를 약간 뿌리거나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 냄새를 흡수하고 중화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총 5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욕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공간이 항상 상쾌하게 느껴지고 손님들 역시 제 욕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쾌적한지 자주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잘 관리된 욕실 쓰레기통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으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파트 7. 오래되거나 세탁하지 않은 목욕 가운 사용.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따뜻하고 상쾌한 샤워를 마치고 피부는 반짝일 정도로 깨끗하며 기분이 최고입니다. 늘어선 수증기가 사라져가는 가운데 후크에 걸려있는 친숙한 목욕 가운을 집어 몸을 감쌉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감촉은 마치 오랜 친구의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목욕 가운을 언제 세탁했나요? 저처럼 예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민망하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목욕 가운은 우리를 교묘히 속일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만 입기 때문에 항상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이미 씻은 몸에 걸치는데 뭔가 더러울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피부는 여전히 약간의 수분을 머금고 있으며 이 습기는 목욕 가운의 섬유에 흡수됩니다. 만약 목욕 가운을 제대로 건조시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욕실에서 걸어두거나 문 뒤에 구겨진 채로 놓아두면 그 갇힌 습기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흰 곰팡이는 축축한 섬유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며 당신의 포근한 목욕 가운을 원치 않는 손님들의 배양 접시로 바꿔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목욕 가운에서 희미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샤워를 깨끗이 마쳤음에도 피부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비누나 데오드란트를 탓할 수 있지만 범인은 씻지 않은 가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냄새가 깨끗한 피부에 달라붙어 당신이 공들인 위생 습관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이는 미묘한 배신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면 간단히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제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저는 목욕 가운을 매주 세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를 더 쉽게 하기 위해 두 번째 가운을 구매하여 번갈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는 항상 깨끗하고 완전히 마른 상태로 유지되며 다른 하나는 사용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가운을 걸어둘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 예를 들어 열린 옷걸이나 욕실에 잘 환기되는 공간을 선택합니다. 축축한 구석에 방치하지 않고 제대로 말려야 세균이 번식하거나 특유의 키키한 냄새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 결과 이제 제 목욕 가운은 신선한 세탁물처럼 상쾌한 향이 납니다. 산뜻하고 깨끗하며 옷장 깊숙이 잊힌 냄새가 아닌 기분 좋은 향기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샤워 후의 경험 전체를 향상시켜줍니다. 신선한 당신처럼 상쾌한 가운에 몸을 감싸면 진정으로 깨끗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이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세탁할 거야 라고 미루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직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팁들이 유용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로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여전히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트 8. 면도 후 겨드랑이를 청소하지 않는 것. 다음 위생 팁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으며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겨드랑이를 면도하는 것이 더 깨끗하고 상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털을 제거하면 땀과 냄새가 달라붙을 표면적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었고, 이는 겨드랑이 위생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겨드랑이를 면도할 때 단순히 털만 깎는 것이 아닙니다. 면도날은 각질 제거제처럼 작용하여 죽은 피부세포, 남아있는 데오드란트, 심지어 피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일부 세균도 긁어내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일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찌꺼기, 죽은 피부, 데오드란트 잔여물, 휘저어진 세균은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도 직후에 신선한 부위에 남아있을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 단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악취의 온상이 되어 면도의 이점을 무효화하고 이전보다 더 나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와 위생 전문가들은 겨드랑이가 신체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부위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미생물에게는 최고급 리조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면도는 악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적절한 세정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일상에 신경 써서 추가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면도 후에는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헹구어 잔여물을 씻어내세요.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여 가볍게 해당 부위를 닦아줍니다. 간면도한 피부는 민감할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러한 부드러운 세정은 면도로 인해 남아있는 죽은 피부, 세균, 데오드란트 잔여물을 제거하여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헹군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 건조시키고 데오드란트나 땀 억제제를 바르기 전에 피부가 잠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저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얼굴 세안, 토너 바르기 등 스킨케어 루틴을 진행하면서 겨드랑이를 몇 분간 자연 건조시킵니다. 이 작은 단계가 저에게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제 겨드랑이는 눈에 띄게 더 신선한 느낌이 들었고 그 깨끗한 감각이 하루 종일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면도 후에도 느껴졌던 불쾌한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위생 루틴의 모든 면을 완벽히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간단한 면도 후 세정 단계를 습관에 추가하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수준의 상쾌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그 보상은 큽니다.